기자추 안지영입니다. 오늘은 조심스럽게 다시금 이 정동원 군 관련된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전달드릴까 합니다. 자, 일단 정동원 군의 아버지가 교도소 수감 중이라는 소식이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줬죠. 하지만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그 한 명은 아버지와 연락이 닿지 않았지만 교도소 수감 사실을 모르고 있었던 정동원 군입니다. 자, 이후 많은 우려들이 나왔어요. 연예 대통령 채널을 통해서는 타인 명의의 정동원 하우스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었는데 저희 올드스타의 영상도 조회수가 60만 회가 넘었습니다. 여기에 가장 많은 댓글 중 하나가 정동원은 미성년자인데 제대로 케어를 받고 있는지. 왜냐면 정동원 군을 키워줬던 할아버지는 더 이상 세상에 계시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교도소에 수감이 됐어요. 그러면 미성년자인 정동원 군의 이런 정서적 관리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궁극적으로 지금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죠. 재산 관리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동원 하우스가 연예 대통령의 주장대로 정말 아버지의 지인의 명의로 먼저 운영이 됐다면 마찬가지로 정동원 군을 활용해서 혹은 이용해서 또 다른 무언가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한 궁금증을 소속사를 통해 확인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정동원 군의 아버지와 계약을 했다 피해를 입은 그 트로트 가수도 누군지 확인을 해서 그 친구에게도 연락을 취해 봤습니다. 그와 관련된 이야기를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미성년자 자녀가 큰 돈을 번다, 많은 돈을 번다. 이때 어떤 식으로 관리가 될까요? 이거는 친권 개념이 중요합니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 당연히 가지고 있는 권리가 바로 친권입니다. 미성년 자녀를 실제로 키우는 권리는 양육권과는 다른 개념이에요. 친권은 자녀의 은행 거래, 여권 발급, 수술 동의, 재산 관리, 주소지 이전 이런 것들과 관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임의로 통장을 만들기도 어렵고 아무래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은 이런 제약이 있는 상황 속에서 부모가 곁에 있지 않은 정동원 군은 어떻게 현재 관리를 하고 있는지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재산 관련 민법을 제가 몇 개 말씀드릴게요.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닙니다. 민법 916조 자녀가 취득한 특유 재산에 관한 권리권입니다. 그리고 민법 920조 자녀의 재산에 관한 법률 행위에 대한 대리권. 말 그대로 대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녀의 재산에 대해서. 그리고 민법 5조와 8조 자녀가 스스로 하는 재산 행위에 대한 동의권. 요 정도 내용이 있습니다. 일단 미성년자 연예인이 돈을 많이 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미성년자 연예인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별도로 존재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앞서 제가 민법 916조를 말씀드렸죠. 미성년 연예인이 활동을 통해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서 그 법정 대리인인 친권자가 관리. 법정 대리인이 누구죠? 아버지죠. 친권자니까요. 그런데 미성년 연예인의 부모가 그 재산을 마치 자신의 돈처럼 소비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사실 왕왕 있었습니다. 실제로 외국에서는 굉장히 큰일이 있어서 이게 법으로도 정해졌어요. 1921년 찰리 채플린 아시죠? 찰리 채플린의 영화 키드가 있는데 여기에 출연했던 아역배우 제키 쿠건이라고 있어요. 이 친구가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이 돈을 부모가 모두 탕진했다고 소송을 제기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1939년에 쿠건법이 만들어졌어요. 이거는 아역 배우나 모델이 수익을 내면 그 15%를 반드시 신탁해서 부모가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거의 최대 수혜자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은 나홀로 집의 영화 아시죠? 여기에 나왔던 맥컬리 컬킨. 이거 딱 스킨 얼굴에 바르고서 소리 지르는 장면 너무 유명하죠? 지금도 크리스마스가 되면은 많이 또 상영되는 그 영화인데 그 후 약 2,600만 달러, 현재 한화로 따지면 거의 400억 되는 돈입니다. 이 돈을 번 맥컬리 컬킨, 부모가 1995년에 이혼했는데 재산 다툼을 벌였거든요. 그 와중에 쿠건법이 있어서 맥컬리 컬킨은 재산을 상당히 보호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국내는 쿠건법이 있을까요? 국내는 쿠건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즉 유명 연예인, 미성년 연예인이 번 재산을 보호할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정동원 군은 어떻게 되고 있을까요?
당연히 친권은 아버지에게 있고 그거에 대한 대리권, 재산권에 대해서 아버지가 관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정동원 군의 재산, 현재 정동원 군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아니 미성년자이지 않나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소속사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정동원의 통장, 재산, 그리고 지출 등에 대해서는 소속사 대표가 직접 정동원 군과 얘기를 하고 합의하에 다 체크하고 집행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물었어요. 혹시 법정 대리, 후견인 지정이 되어 있나? 한간에 그런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식적으로 후견인 지정은 되어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속사 대표가 평소 정동원 군의 아버지와 굉장히 많이 소통을 해왔었대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정동원 군의 재산이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충분히 다 차단을 해왔고, 정동원 군의 통장 개설이라든지 그런 재반 여건에 대해서는 친권자의 동의가 필요하니까는 아버지와 소속사가 직접 얘기를 하면서 소통을 해왔고, 정동원 군이 다 확인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소속사가 함께 관리를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한간에 나왔던 여러 댓글들이나 또 유튜브 콘텐츠, 정동원 군의 재산이 아버지나 또 아버지의 여자친구에게 허투루 쓰이는 일은 없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그 연애 대통령의 주장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볼게요. 정동원 군의 가족사 논란이 처음 터진 2020년 하동의 정동원 하우스가 개관이 됐는데, 여기에 정동원 인기가 워낙 높았기 때문에 팬들이 모였다. 그래서 팬들에게 성지와도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동원 하우스의 명의가 본인도 가족도 아닌 매니저 박 씨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고, 그 박 씨가 정동원 아버지의 연상의 여자친구라는 게 연애 뒤통령의 주장입니다. 자, 당시에 정동원 아버지는 이제 결혼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일이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팬들의 입장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팬들이 더욱더 반발했고 결국 하동 군수까지 나서서 정동원 하우스의 명의를 정동원 본인에게 돌려놓으면서 이 사안이 마무리됐다는 거죠. 제가 이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 사안이 결국 무엇을 의미하는지 짚어보려고 합니다. 팬덤들도 정동원 군을 좋아하는 팬들 역시 정동원 군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의 성명권, 초상권 모든 게 재산에 해당되거든요. 이걸 보호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큰 틀 안에서 정동원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일인데, 소속사뿐만 아니라 정동원 군이 성인이 되어서 스스로 모든 재산을 다 컨트롤할 수 있을 때까지 팬덤들 역시 옆에서 지켜보고 있으니까, 결과적으로는 제가 이 방송을 준비한 것도 소속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거를 팬덤들도 알아야지 이게 서로 견제 기능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에 대해서 소속사에 분명히 물어봤고 얘기를 들은 거기 때문에 소속사 역시 전혀 꺼릴 게 없이 투명하게 관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직접 물어보는 거는 어쩔 수 없이 기자이기 때문에 보도가 전제될 수밖에 없죠. 그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정동원 군이 이 방송을 보고 실제로 그렇지 않은데라고 얘기할 수 있죠. 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이 다 이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럼 이제 트로트 가수 A씨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굉장히 젊은 남성 가수였습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는 분들이면 누구나 알만한 유명 트로트 오디션에도 참가했던 친구인데, 지금 전속 계약이 묶여 있어서 활동에 제약이 있다는 거죠. 제가 그거에 대한 조언까지 좀 전하고 싶다라고 해서 몇 차례 전화를 걸고 문자도 남겼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무엇인지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이 얘기를 들으면은 그분이 조금이라도 빨리 그 전속 계약을 해지하고 본인의 활동을 위해서는 전 이 조언을 행동으로 옮기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일단 이 A씨의 입장, 엑스포츠 뉴스와는 추가 인터뷰도 했는데, 당장 계약하기도 어렵다. 현재 계약 관계를 마무리 짓고 좋은 소속사를 만나 마음 편히 활동하고 싶다. 이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정동원 군과는 따로 얘기한 적이 없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 퍼지게 돼 정동원이 상처받거나 피해 입을까 걱정된다.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여러 차례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제가 파기 방법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해지 합의서를 쓰는 겁니다. 해지 합의서, 당연히 지금 정동원 군의 아버지가 소재 파악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서 접견 신청을 하든지 이거를, 아니면 해지 합의서를 교도소 측에다가 요청을 해서 여기에 대해서 사인, 도장을 받는 겁니다.
이게 가장 쉬운 방법이에요. 근데 해주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 우리는 엄연한 계약 기간이 남아있다. 나는 계약 해지를 해줄 수 없다라고 정동원 군의 아버지가 혹시라도 혹여나 나왔을 경우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그때는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으십시오.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은 신뢰관계 파탄만으로도 인용이 됩니다. 지금 현재 매니지먼트 대표인 정동원 아버지의 상황은 어떻죠? 연락조차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연락이 안 돼서 확인하다 보니까 수감 중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거잖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연예인과 소속사가 있는데 소속사가 연예인의 연락도 안 받아요. 근데 서로를 신뢰할 수 있을까요? 신뢰관계 파탄. 그리고 현재 일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아버지가 교도소 수감 중이에요. 일을 잡아줄 수 있나요? 불가능하죠. 이거 역시 계약 조항에 위배됩니다. 결과적으로 볼 때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넣으면 당연히 법원에서 인용 결정을 내려줄 것이고, 인용이 되는 순간 곧바로 다른 회사와 계약 후 정상적인 활동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여러 언론 보도를 통해서 다 알려졌죠. 이 언론 보도를 다 출력해서 재판부에 넣으세요. 이게 곧 증거입니다. 봐라, 이렇게까지 언론 보도가 나왔고 문제가 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라고, 이거를 전부 다 증거로 활용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생각보다 훨씬 쉽게 빨리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 판정으로 받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건, 이 가수분 역시 저는 보호받아야 될 대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정상적으로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계약으로 인해서 본인이 발이 묶여있고 활동을 못하고 있으니까요. 다만 가장 큰 목적은 이거가 돼야 되거든요. 전속계약을 푸는 거, 해지하고 활동하는 거. 근데 이거를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계속 피해만 호소한다. 정동훈 아버지 때문에 내가 힘들다. 그럴 경우에는 이 이슈를 통해서 혹시라도 계속적으로 본인의 이런 어려운 상황을 알리려고 하는 건 아닌지, 그런 식의 좋지 않은 여론이 형성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제가 말씀드린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전속계약을 해지하고 누구보다도 열심히 또 활발하게 활동하시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